1991년 8월 13일 상하이 여자교도소. 교도관이 규정에 따라 방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던 중 한 수감자가 다가와 교도관에게 간절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요구 내용은 자신의 천여막 검사를 원한다는 것. 요청을 한 수감자의 이름은 슈리, 21세의 나이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형수였다. 보통 사형수들의 마지막 부탁은 가족, 연인을 만나길 원하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요청하기 마련인데 자신의 천여막 여부를 검사하겠다는 요청은 매우 의아하다. 도대체 그녀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21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왜 이런 특이한 요청을 하는지 알아보자. 슈리는 1970년 중국 상하이에서 일남 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부모님은 평범한 노동자로서 그녀의 가정은 그리 넉넉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슈리는 어린 시절부터 뽀얀 피부, 짙은 눈썹과 큰 눈으로 전형적인 미녀의 얼굴이었다고 한다. 그녀의 부모님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자녀들을 대학교까지 가르치겠다는 마음으로 검소한 생활을 하며 교육에 힘쓴 것으로 전해지는데, 슈리의 성적은 매우 평범했고 공부에는 재능도 취미도 없던 그녀의 성적은 고등학교 때 하위권까지 내려가게 된다. 시간이 흘러 1988년 대학 입시가 끝난다. 이변은 없었고 그녀는 대학 입시에 실패한다. 평소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좋아하는 주변 친구들을 보며 슈리는 대학에 가고 싶어졌다고 한다. 그런 그녀는 부모님에게 재수를 해보겠다고 말하였지만 그녀의 가정은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그녀의 남동생 또한 곧 수험생이 될 나이였기도 했으며 그녀가 공부에 재능이 없음을 알아본 부모님은 슈리의 재수를 반대하였다. 부모님은 그녀에게 더 늦기 전에 기술을 배우고 경제활동을 시작하여 가정의 보탬이 될 것을 권유한다. 그런 부모님의 뜻에 슈리는 동의했고 동네에서 전자제품 전파사를 운영하는 이나이 씨에게 찾아간다. 이나이 씨는 35세로 당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전자제품 전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로 인해 그는 많은 재산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전자제품 수리 기술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전문적인 기술로 인정받고 있었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꽤 유능한 사람에 속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기술을 배우길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길 희망하며 그의 가게로 찾아왔다. 당연히 경쟁도 심했고 아무나 받아주지는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던 그녀의 부모님은 이나이 씨에게 잘 보이기 위한 담배, 술, 식료품 등을 구매한 뒤 슈리의 손을 잡고 이나이 씨의 전파사에 방문하였으며 간곡하게 그녀의 취업을 부탁하였다. 이나이 씨는 이때 슈리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찾아오는 대부분의 사람은 보통 남자였는데 비해 슈리는 여성, 그것도 매우 아름다운 얼굴을 한 여성이었다. 이에 이나이 씨는 단번에 그의 부모님의 요청을 수락하고 슈리를 제자로 맞이한다. 과잉 친절. 전파사에 출근한 슈리는 본격적으로 전자제품 수리 기술을 배우며 이나이 씨의 가게에서 근무하게 된다.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사회로 나온 슈리는 매우 긴장하며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이나이 씨는 그런 그녀를 매우 따뜻하게 대해주었다고 한다. 바쁜 출근 준비로 인해 항상 아침을 굶고 출근하는 슈리를 위해서 가게에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으며 전자제품에 대해 문외한이었던 슈리의 질문에도 매우 성심성의껏 답해 주었다고 한다. 또한 그녀의 업무 실수에도 나무라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며 실수를 수습해 주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나이 씨의 태도에 슈리는 좋은 스승을 만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존경하며 삼촌처럼 생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그의 나이는 그녀의 아버지와 많이 차이나지 않았던 것이다. 사부와 제자 관계이지만 조금 가까워졌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이나이 씨에게 속내를 털어놓으며 일상적인 고민 상담도 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던 어느 날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대학에 가지 못하고 전파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자신의 처지를 이나이 씨에게 털어놓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며 감정이 격해진 슈리는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눈물을 흘리는 슈리에게 다가간 그는 눈물을 닦아주고 슈리를 포옹했다고 한다. 사실 유부남이었던 이나이 씨와의 포옹이 부적절한 행동임을 슈리 스스로도 자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보인 자신을 위로하는 듯한 말투와 따뜻한 동정에 취해 그대로 그의 품에 잠시 안겨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의 선택을 그녀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되며 결국 모두의 파멸을 불러오게 된다. 검은 속내와 혼란스러운 감정. 그로부터 며칠 후 가게에 손님이 없었던 한가한 시간, 이나이 씨는 슈리의 뒤로 다가가 갑작스럽게 슈리를 끌어안았다. 슈리는 매우 당황하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했지만 이나이 씨는 슈리에게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다고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고 한다. 덧붙여 발버둥치는 슈리에게 그동안 자신과의 좋았던 기억을 하나씩 말하며 적극적인 구애의 말을 시작했다고 한다. 고백을 받은 슈리는 매우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물론 이나이 씨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으나 그 감정이 존경인지 사랑인지 알 수 없었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났음에 이 고백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이때 받은 고백이 슈리가 살면서 처음으로 받은 고백이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슈리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곧 이나이 씨가 슈리를 놓아주며 막을 내린다. 이후에도 이나이 씨는 평소처럼 슈리를 잘 챙겨주며 음식과 옷을 사주는 등 지속적인 호의를 표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됨에 슈리는 감동을 받았고 조금 특별한 감정을 느꼈었다고 한다. 이러한 애매한 관계가 지속되던 어느 날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나이 씨는 슈리에게 볼뽀뽀를 시도했고 이에 슈리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찬가지로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반응에 이나이 씨는 슈리가 자신의 고백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슈리에게 키스를 시도하였고 슈리는 이를 받아주게 된다. 이후 이들은 가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키스를 하는 사이까지 발전하게 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중 문득 슈리는 이 관계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았고 수치심과 후회를 느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이나이 씨에게는 이미 가정이 있었고 그와의 관계가 지속되면 자신은 언제나 떳떳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 그녀는 이제 다시는 스스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이나이 씨와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다고 전해진다. 갑자기 바뀐 그녀의 냉랭한 태도를 감지한 이나이 씨는 관계 회복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슈리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리고 결혼한 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안끼리 강제로 진행한 정략 결혼이었으며 자신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오로지 슈리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이러한 감정적 호소가 먹혀들었는지 슈리는 이나이 씨가 불행한 결혼의 희생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이나이 씨와의 애매한 관계가 지속된다. 뒤틀린 관계. 이러한 애매한 관계는 한동안 지속되었다. 이상한 관계였지만 둘의 관계는 조금씩 발전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때때로 슈리는 이나이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이나이 씨는 슈리가 이제 완전히 자신을 좋아하게 되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나이 씨는 가게 문을 닫고 정산 업무를 진행하는 슈리에게 다가가 키스를 한다. 평소처럼 슈리도 이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나이 씨는 이날 좀 더 대담했고 슈리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슈리는 이를 거절하며 자신은 순수한 사랑을 원한다고 말한다. 이에 이나이 씨는 매우 당황했고 TV에 나오는 사랑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진정한 현실의 사랑이라고 절규한다. 하지만 슈리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더 이상 현실의 사랑을 가르치려 든다면 벽에 머리를 부딪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고 온 힘을 다해 이나이 씨를 밀쳐낸다. 극단적 선택을 말하며 저항하는 슈리를 보고 상황이 심각해질 것을 걱정한 이나이 씨는 행동을 멈추고 슈리에게 사과한다. 이때 이나이 씨는 밀려나며 목과 얼굴 등에 핥힌 흔적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조금 정리된 후 슈리는 이나이 씨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하면 결혼 첫날 밤 그가 절규했던 현실의 사랑을 배우겠노라고 말하게 된다. 슈리 또한 이나이 씨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나이 씨는 슈리의 몸을 원했을 뿐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는 슈리에게 아내와 이혼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이나이 씨의 진심을 확인한 슈리는 분노하며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이제 완전히 정리하겠다고 다짐한다. 집착. 다음 날 출근한 슈리는 이나이 씨의 아내를 마주한다. 평소 슈리와 남편의 관계를 의심했는데 어젯밤 남편의 목과 이마에 난 상처를 보고 무언가 촉을 느껴 수상한 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온 것이다. 당연히 슈리는 이나이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인정하지는 않았고 애초에 이나이 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 그녀는 가게를 떠나 이후 출근하지 않는다. 집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을 때 알리려고 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매일 출퇴근하는 척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 그렇게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화즈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고 이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 슈리에게 일자리를 구하게 된 사정을 전해들은 화즈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함께 새로운 전파사를 운영하자고 제안한다. 아마 이나이 씨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는 화즈에게 설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슈리는 부모님께 그동안 배운 기술을 활용해 그의 남자친구와 함께 전파사를 열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남자친구 화즈는 그동안 기술을 가르쳐주고 슈리에게 잘 대해준 것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나이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1990년 7월 이나이 씨와 저녁 식사 약속이 있던 날 슈리는 화즈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한다. 이 사건을 알아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지만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된다. 아무튼 이렇게 시작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새로운 남자친구 화즈는 이나이 씨에게 그동안 슈리를 잘 돌봐줘 고맙다고 말하였고 슈리도 정식으로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이나이 씨의 귀에는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았고 그동안 슈리에게 보였던 모든 정성들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만 상기하며 술만 마시다 돌아오게 된다. 이후 술에 취해 감정이 격해진 그는 슈리의 부모님에게 찾아간다. 그리고 2년간 슈리를 성심성의껏 가르치며 슈리를 돌봤다는 생색과 새 가게를 여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이에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온 슈리를 붙잡고 전파사를 여는 계획을 접고 이나이 씨의 전파사로 돌아가 그의 은혜에 보답하라고 종용한다. 이를 들은 슈리는 매우 격분하여 이나이 씨에게 찾아가 따진다. 하지만 이에 이나이 씨도 맞받아치며 고마움도 모르고 자신을 떠나려 한다며 화를 냈고 자신과 슈리 사이에 오간 손편지를 내보이며 그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동네에 벽보를 붙여 앞으로 슈리의 인생을 괴롭게 해줄 것이라고 협박한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슈리는 다시 이나이 씨의 가게로 돌아가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들은 부적절한 관계 끝에 서로의 밑바닥까지 확인하게 되었고 슈리는 이나이 씨 때문에 화즈와 함께 가게를 열고 행복하게 살아갈 미래를 잃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후 지금까지와 달리 애매한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관계가 시작된다. 이나이 씨는 슈리를 협박하며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기회가 엿보일 때마다 그녀에게 현실의 사랑을 가르치려는 시도를 했다고 전해진다. 뒤틀린 관계의 끝. 이러한 날이 계속되며 슈리는 점차 분노와 증오심에 휩싸이게 된다. 그의 소나기를 벗어나려 하면 어김없이 그의 협박과 강제로 사랑을 가르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또한 슈리가 가게로 돌아온 것을 알게 된 그의 아내가 가게로 찾아와 슈리를 욕하며 뺨을 때리는 일도 생겼다. 더는 견딜 수 없었던 슈리는 이나이 씨를 죽이고 모든 관계를 끝낼 계획을 세운다. 처음에 슈리는 이나이 씨를 독살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경계심이 매우 강한 탓에 이를 몇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된다. 분노는 점점 더 커졌고 결국 슈리의 분노의 칼끝은 엉뚱한 곳을 향하게 된다. 이나이 씨에 대한 분노를 그의 딸에게 쏟아내기로 결심한 것이다. 1990년 12월 19일 오전 9시 이나이 씨의 딸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간 슈리는 그의 딸을 만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위독하다는 말을 전하며 유인한다. 아이는 이 사실을 믿고 놀라며 슈리를 따라 나섰는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슈리는 그의 딸을 망치로 살해한다. 이후 도망치려 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이를 발견하고 슈리를 제압해 인근 경찰서로 연행한다.
중요한 것. 슈리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1991년 9월 25일 처형당한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슈리의 부적절한 관계에 손가락질하며 처녀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슈리는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그것에 대해 검사 요청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다고 한다. 사형이 선고된 마당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일까? 결국 1991년 9월 슈리가 처형되기 전 결과가 나왔는데 검사 결과 그녀는 생물학적으로 처녀가 맞았다고 전해진다.